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립식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단지가 세종시의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섭니다. 복층과 테라스를 적용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목표로 건립하는 이 단지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준공해 입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이 재건축 공사 중단에 따른 값비싼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2조 6,700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대로 60%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무시무시한 포식자 상어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몸집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 그런데 이 상어에게도 무시무시한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닷속 생명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불해가 없다는 건데 이 불해가 없으면 물에 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어 역시 그렇다고 하는데 잠잘 때조차도 그래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딛고 바다의 제왕으로 등극한 이 상어. 여러분도 언제나 쉴 새 없이 이렇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투자라는 답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답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실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날씨였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제 좀 따뜻함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 가을에도 여러분의 고민 다 해결해드릴 전문가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동산 고민이든 고민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 집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고민 해결 또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호진 본부장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재개발 시장에 이제쯤은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아파트 시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재개발 시장은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는 문자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우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금액도 너무 비싸고 그러면은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이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이런 것들도 뭐 방송상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한 상담밖에 저 진행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하고 이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저희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 소위 이 대박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리스크, 위험이 조금 커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 위험은 줄이고 좀 성공 가능성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내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성심성의껏 풀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사실은 2억의 현금이 있어요. 네. 네, 2억이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부동산 우리 옛날에 보면 98년도에 막 환율이 오르고 막 그랬을 때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니 무슨 부동산 투자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안 했어요. 아, 네, 안 하고 남편 말 잘 듣고서는 잘 지냈나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또다시 또 부동산을 또 이럴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또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니 남편은 또 왜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럴 때 자꾸 하려고 하냐고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한테 이런 어. 의견을 물어봐도 되는지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연락 정말 잘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98년도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 아내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남편분은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네. 2억으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그 시기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본부장님과 할 수가 있는지 또 네, 투자처가 좋은 곳이 있는지까지 한번 네, 네. 본부장님과 살펴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남편분이 네. 참 시청자분 말을 잘 들었으면은 사실 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제가 느끼기로도 여자 말 잘 네.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과거에도 한번 그 투자를 생각을 하시다가 이걸 못 하셨다 하셨고 이번에도 네. 이제 진행을 하려는데 이게 좀 네. 남편분이 이제 망설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남편이 자꾸 반대해가지고. 근데 예. 주변에 보니까 어려울 때 투자해놓은 친구들이 네.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또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잘 이용해서 잘 보니까 친구들은 전문가님 얘기를 이런 교육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그러세요? 그런 네. 공부를 안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네. 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늦지는 않았어요. 항상 늦지는 않으셨고 어떻게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그 우리 남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저 한번 찾아오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럴게요. 제가 어떻게 뭐 설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네. 네, 뭐 네. 저희 눈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네. 뭐 어느 지역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과연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다들 망설이고 계세요. 네. 망설이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모두가 위기는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살아나갈 수 있는 구멍 이런 것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지금 이게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지금은. 뭐 네. 물론 지금 뭐 언론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한 5, 6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을 네.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정말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뭐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매물 현장 내는 가보시면은 거 보니까. 네, 계속 비싸요, 그냥. 네, 이게- 비싸요. 네,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 드는데 사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참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가격이 오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보면 또 답이 또 숨어 있어요. 가격이 오른 이유. 근데 자,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가격이 많이 네. 오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상승의 시발점 자체가 강남의 재건축 단지였어요. 이런 거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규제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있던 뭐 전임 서울시장이 이제 기존에 공급되려고 하고 있던 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물량 공급이 안 됐는데 물량이 없는데 자꾸 다주택자들이 뭐 문제다, 뭐 세금을 규제를 해가지고 뭐 집값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 간섭을 하고 참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시장이 많이 올라 버린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 결국에는 이 부동산 이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권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딱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규제로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상화를 시키면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도 똑같아요. 시장 경제.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공급이 있던 거를 차단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려고 하던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교란을 시켜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 이 공급이 필요한 건데 자, 이 공급이 필요한데 과연 어디에 공급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공급 부족하지 않아요. 많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동산 서울 아파트 사고 싶죠. 그렇죠. 이제 이 서울 땅덩어리에 있는 이 많은 지역들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라든지 이제 정부 측에서도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즉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지금도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자 이제 점점 하나씩 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비 사업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 정비 사업들 중에서도 이 서울시 내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정말 이제 그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도 들어보셨죠? 네. 신속통합기획 이것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이에요. 민간 재개발. 두 번째는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 조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이게 뭔가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씩 모아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이제 재개발처럼 좀 대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게 모아타운이에요. 네, 우리 그게 동네 뭐 이렇게 막 뭐 모아타운 한다 뭐 한다 막 부동산 가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도 불렸어요. 네, 불렸는데 이 역세권 개발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이제 큰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내에서 정비 사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뉴타운이 진행된 지역들도 있겠지만 뉴타운을 진행을 했다가 이 진행을 뭐 포기를 하거나 서울시에서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린 이런 지역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노후도 굉장히 높고 이제 과거와는 또 상황이 다르게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이제 우리도 정비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게 뭐 신속통합 계약이라든지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사실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제 서울에 있는 노후된 주거 지역들 있죠. 뭐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뭐 이제 뭐 다가구라든지 뭐 연립 좀 노후된 이제 저층 주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 우리가 뭐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후된 우리 집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정비 사업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라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뭐 투자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열어드렸고 그러면은 네. 어느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사실 제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보니까 네. 그 저기 어디냐 제 뭐, 면목동에 그쪽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 동네를 놀러 갔더니 네. 면목동 뭐 모아주택 뭐 한다고 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우리 신랑한테 사자고 했더니 뭐 그런 거 사냐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안 샀는데 이번에 친구가 그 모아주택 해서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솔직히 좀 배 아프잖아요. 제가 아프죠. 거기보다 더 좋은 데를 몇 군데 찍어드릴게요. 아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내가 계속 배 아플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렇죠. 성공 투자를 하셔야 네. 되니까. 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면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 이게 뭐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더 크잖아요. 지금은 내가 한 2억 정도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우선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지역 찍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네, 제약적이다 네. 보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시청자분 우리 저기 2호선 지나다니는 왕십리역 아시죠? 예, 알죠. 당연히 알죠. 왕십리역 아시죠? 난 지금 알죠. 이 왕십리역이 사실 또 서울 저기 성동구 쪽에서도 굉장히 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도심권이잖아요. 2호선이 다니는 네. 도심권에다가 일단 뭐 교통 여건 자체도 워낙 좋은데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 지역으로 뭐 왕십리 뉴타운 개발 사업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왕십리 아래쪽으로 뭐 행당동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데들도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서 개발이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일단은.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2호선 상왕십리역 있죠. 왕십리역에서 한 정거장만 네, 더 네. 오시면 되는데 네. 이 상왕십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이 가깝다 보면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다가 사실 이 왕십리라는 동네 자체가 여기도 과거부터 있던 구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네가 굉장히 낡았어.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왕십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왕십 뉴타운 쪽으로 이 보시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들 여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역세권 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지역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우리 남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오세요. 네. 아, 제가 그렇게 이 같이 한번 지역 같은 갈게요. 경우는 이렇게 한번 또 네, 찍어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네. 모시고 오시면은 제가 네. 다시 한번 딱 설명드리고 아, 우리가 이번에 네, 또 네. 성공 투자할 수 있게 한번 같이 네, 이제 네. 의논해보면 좋으니까 일단은 네. 한번 저기 상황심리 한번 저기 주목해 보시고 또 시간 되시면 네. 또 1대1 대면 상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속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곤 있는데 우리 남편분을 잘 좀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좀 기반 삼아서 설득되지 않는다면 저희 전문가의 도움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고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상계주공 6단지를 네, 그 2018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요즘 부동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가격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걸 계속 네네. 가져가도 괜찮은지. 네, 그 지금 뉴스에는 뭐 노원 쪽이랑 이쪽에 좀 많이 내려갔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 시점에 지금 팔고 나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원구의 상계주공 6단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거주 의무 기간도 다 채우셨고 그런데 네. 뉴스 기사나 또 주변 부동산을 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매물들을 좀 보면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네, 과연 네. 계속 좀 거주를 해도 될 만한 아파트인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신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근심이 좀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이 노원구 쪽이라든지 강북구 일대를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뭐 때리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근데 사실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냥 네. 굳이 크게 뭐 걱정은 되시더라도 그냥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라라는 계속 말씀이시죠? 가져가시는 게.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추진도 하고 있고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굳이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자, 왜 가격 이제 부동산 지금 가격이 뭐 좀 여기가 지금 상계동 쪽이 지금 하고 뭐 호가가 빠지고 있다. 뭐 실제로 거래되는 물건이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 하는 게 내가 가진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규제 얼마나 많아요. 세금 맞아요. 규제도 많고 지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대출 규제도 있지 거기다 추가로 지금 금리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또 뭐 이제 미국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뭐 물론 내가 가진 현금으로 다 사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은 이게 아까 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에요. 시장. 그냥 말 그대로 계속 거래가 돼야지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가격 좀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내가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걸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도 좀 단지도 추진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이 상계동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그죠? 시청자분 생각하시기에도. 그쵸. 제 샀을 때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네, 그 과거에 있던 그 뭐 부동산의 그 가치보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게 왜 올랐냐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재건축 단지 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서울 전역에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강남에 있는 대단지들, 뭐 송파, 잠실 그리고 뭐 목동 이런 데 강남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쭉 많이 올랐었고 근데 중간에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이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노원 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올라왔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규제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노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재건축이 뭐 진행될 속도라든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를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 노원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봐도 사실 서울에서 좀 거리가 좀 먼 곳에 위치를 하고 서울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좀 먼 곳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일단 지하철 4호선,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뭐 이제 주거에 대한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뭐 학군까지도 우리 노원 같은 경우도 학군도 또 좋다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그동안 가격이 좀 이제 낮은 지역이었고 근데 다만 이런 게 상계동 쪽에 있는 이제 노후된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들도 새 거가 되고 그렇게 세게 되고 나면은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 많이 이제 찾는 사람들도 하나씩 좀 더 많아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은 단지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가져가시면 좋다는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뭐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만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더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우선 이제 네. 이제 근심 걱정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접어 놓으시고 그냥 네. 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래량이 줄어서 단지 좀 가격을 조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상황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든 또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409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목동의 다세대 주택을 10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 정확한 지번이 없기는 하지만 이 목동에서 10년 정도 보유한 이 다세대 주택 한번 투자 가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사실 지금 제가 좀 지역을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대부분이 이게 뭐 빌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이제 좀 보이는데 이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 번지수라든지 이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과거에 뭐 재개발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좀 갈아타기를 하는 방향이 어떤가. 우선 우리가 뭐 목동이라든지 뭐 신정동 인근에 있는 뭐 화곡동까지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노후도도 중요하겠죠. 노후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사업이에요. 사업. 돈을 벌기 위한 사업. 근데 지금 이 만약에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도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뭔가 사업성이 좀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이런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목동 지역 같은 경우가 이 사업성 자체가 이렇게 크게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지역 자체도 우리가 지금 과거부터 이게 계속 보유를 하셨는데 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전체적인 사업성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좀 낡았는데 뭔가 이제 추진이 되지 못한 근데 그 지역을 좀 곰곰이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역들을 다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노후된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이 단독 주택들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조합원 수도 좀 적고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지역들이고 아마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지역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뭔가 이걸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은 이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 좀 적게 포진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물건을 분양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이런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고 원조합원 수가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되기가 좀 어렵고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개발 물론 이제 또 뭐 지역적인 노후도도 있고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뭐 열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정비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요즘에는 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지만 지금은 좀 갈아타기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107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주공 그린빌 18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거주 중인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한번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안산 지역 좀 보여드리고 있죠. 네. 이제 안산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돼요.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 있고 인근 지역으로 또 대규모의 이제 국가 산업 단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주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도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뭐 실거주를 하고 실거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아파트 위치한 위치를 한번 제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린빌 16단지 맞으신가요 지금? 네, 그린빌 주공 아파트 여기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파트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인근 지역으로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지 여건 자체, 주변 여건 자체도 잘 갖춰져 있고 특히 뭐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뭐 고잔역이라든지 초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교통 여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요건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안산 지역이 굉장히 또 가격이 또 오른 지역이 있고 안 오른 지역이 예, 좀 이렇게 가격 오른 아파트도 있고 안 오른 아파트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이제 존재하고 이제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 때 이제 투자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그 단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 때도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직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이게 산업단지와 이제 직주 근접성은 좋죠. 다만 직주 근접성은 좋은데 우리가 이 인근에 있는 직장의 이 소득 수준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어떻게 보면 또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강남의 인근 아파트들이 비싸고 그리고 판교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직장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안산에 있는 이제 단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소득 수준이 크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크게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점. 거기다가 서울과의 접근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큰 가격 상승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렴한 아파트 가격대에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이라도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 거주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거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지고 투자 가치 면에서도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거주하시면서 보유하는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뒷번호 9019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7호선 상봉역 3번 출구 앞에 신축 다세대 주택 1.5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직은 매수하기 전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집번은 빠져 있지만 이번에는 상봉역 근처로 가볼게요. 3번 출구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상봉 같은 경우도 실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상봉 같은 경우도 뭐 입지면을 봤을 때 뭐 지하철 7호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봉역부터 마곡역까지 뭐 상권 자체도 상당히 또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또 뭐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 사실 투자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은 전 좀 반대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 이제 상봉역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3번 출구 인근에 아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역 쪽으로 아마 좀 보고 계신 지금 뭐 3번 출구 인근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지금 옆에 있는 지역과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이제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뭐 1종, 2종, 3종 이런 주거 지역들보다 훨씬 용적률도 높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축으로 뭐 시청자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비슷한 물건들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건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전세도 이게 어느 정도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관심을 또 가지시는 것 같은데 자 물론 이제 세입자가 거주하기 좋습니다. 거주하기 좋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땅 활용도가 좋고 뭐 이렇게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된다. 뭐 임대가 잘 나가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나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세게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물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와 같이 물건의 희소성도 적어지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신축과 구축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구축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 지금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만약에 뭐 임대 목적으로 하신다, 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또 괜찮은 환경일지도 모르겠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또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은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좀 들어오시는 거를 좀 반대하는 이런 의견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 시세 차익을 원하는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반대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지역으로 또 물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역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한 투자처가 올바른 투자처인지 검증받는 것도 좋지만 아예 처음부터 좀 내 투자를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함께할 수 있는 상담 시간 좀 마련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도 이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뭔가 우리가 더 깊이 상담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상담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1대1 대면 상담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재개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매해 신속통합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후보지들을 발굴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뭐 모아타운도 발굴하고 있는 데다가 뭐 역세권 개발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개발 사업지들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지역들을 과연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지 그리고 뭐 어느 금액대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좀 그거가 좀 제가 저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확실하게 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소액으로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시다.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재개발 알짜 투자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소액으로 좀 접근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들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때 대면 상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모아타운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이제 또 면목동하고 또 이제 그 요즘에 괜찮은 이제 답심리 쪽도 괜찮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다녀왔는데, 음. 지금 두 지역 다 이제 투자금은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자금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면목동은 그 대신 이제 구축이고 네. 답심리는 이제 그 신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구축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신축을 갖고 가야 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저희 방송 네. 시청자분들은 정말 똑똑하게 말빠르게 좀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면목동과 답심리동을 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지역 네. 차이도 있지만 또 구축과 신축 차이도 있었어요. 네, 1억 네. 4,500을 어떻게 더 불릴 수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상담하셨던 분도 이 모아타운 이 면목동 보고 오시다고 하셨던데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러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이 두 지역을 보셨는데 그러면은 네. 어느 지역이 좀 더 나을지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면목동 여기는 이제 구축이라고 하셨고 여기 답심리 네. 쪽은 이제 신축이라 하셨어요. 네, 네. 투자 금액은 대략 뭐 한 1억 5천 정도 된다 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어느 지역이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까? 어느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두 지역 다 이제 모아타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진하려고 계속 이제 보고 있죠. 네, 네, 보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면목동도 그렇고 답심리도 그렇고 둘 다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봐요, 저도. 네. 네.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돈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더 뭔가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재개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답심리 쪽이 더 가격이 비싸질 거다.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만약에 또 투자가 똑같이 들어가고 뭐 비슷한 시기에 모아타운이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 면목동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답심리가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급지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답심리가 신축인데 괜찮을까요? 신축 좋습니다. 네. 신축도 좋고 이제 신축이 또 유리한 이유, 그 구축과 신축과의 뭐 큰 차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 이런 것들 차이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신축이라면 시청자분 어차피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네. 집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내가 이게 뭐 좋습니다. 내가 이게 뭐 투자금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수반되는 부대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대 비용이 네. 있으신데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새로 또 주택을 산다 이러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게 이런 모아타운 추진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뭐 진짜 그 원래 그 물건 가격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좀 비쌀 거 아니에요. 완전 뭐 1억, 2억 이 정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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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텐데, 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주택자고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 그 주택임대 네. 사업자를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2주택자고 취득세를 8%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나오는 8%에 나오는 금액에서 약 85%를 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축은 감면을 못 받죠. 구축은 감면이 없지, 안 되지. 아,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축만? 네, 그렇죠. 이제 신축 같은 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자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너는 이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너에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줄게라고 해서 이게 취득세를 좀 감면해 주는 거고. 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거의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사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은 굉장히 세금 혜택이 많았거든요. 뭐 네, 종부세도 그렇죠. 합산 배제도 해주고 또 양도세도 네. 어느 정도 뭐 깎아주고 갖고 있으면은 뭐 보유세도 깎아주고 이 세금에 대한 혜택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은 이 세금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꾸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이제 부활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제 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활용을 하시는 방향 이걸로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왜 답심리 쪽이 좀 더 상급지가 될 거냐? 우리가 항상 부동산은 주변 지역을 같이 비교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네, 뭐 그렇죠. 나만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주변에 뭔가 같이 잘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면목동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있나요? 없더라고요. 아파트 없잖아요, 주변, 여기는. 주변이 조금 네. 시세가 조금 많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잘 보고 오셨어요. 잘 보고 오셨는데 네. 자, 이 삼목역 물론 이게 뭐 교통 여건도 좋고 주거하기도 뭐 좋은 환경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주택 가격이 일단 낮은 지역이에요. 가격 자체가. 원래 가격 자체가 낮은 지역인데 일단은 뭐 우리가 아파트 가격들을 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나중에 내가 모아타운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주변에 시세가 낮아.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답신이동 보시게 되면은 바로 또 청량리 옆이잖아요. 네, 청량리 거기 옆에 막 뭐가 막 올라오고 있던데요. 지금 뭐 청량리역 주변으로 지금 주상복합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청량리역에도 이제 뭐 GTX라든지 개발 사업들도 많죠. 거기다가 주변 지역으로 지금 뉴타운이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가격 15억, 16억씩 하잖아요. 국민평형 네네. 기준으로. 말 그대로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이 주변 지역의 상황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내가 이제 투자한 지역이 과연 얼마쯤 갈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 옆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 면목동이랑 답심리 어디가 낫나라고 하시면은 저는 우선 답심리 지역이 더 낫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가 좀 그러네요. 시간 제약상 지금 오늘 상담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드릴 것 같은데 시청자분 혹시 시간 되시고 하시면은 저희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상담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는 답심리 손 들어드렸어요.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공부해 보시고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상담 전화도 그렇고 문자 사연도 그렇고 요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회 그리고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빌라 투자라서 조금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이 재개발 빌라 투자 해도 괜찮은 투자인지 좀 살펴보는 간략한 강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시청자들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좀 몇 가지 꼽아왔어요. 첫 번째로 왜 재개발 소액 투자인가? 왜 지금 시점에서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과연 그 빌라가 정말 가격이 오르는 빌라인가? 이런 것들도 질문을 또 많이 받고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연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딱 찝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과거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빌라 사면은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사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빌라 사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파트를 이제는 이제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라든지 투자처로서 이게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 빌라는 이제 말 그대로 과거처럼 그런 물건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주거라든지 투자용으로서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빌라도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 소규모 주택 가격, 빌라 다세주택 왜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 들어가는 이제 임대 가격 자체도 이 전세 가격 자체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요들이 이러한 전세라든지 높은 아파트 가격 지친 수요들이 결국에는 빌라 다세대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지금 올 초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도 이 부동산 거래 형태 중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지금도 월등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제 주택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공급 방식들을 이제 정비 사업 방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 공급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서울시 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정비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런 정비 사업지 이제 노후된 이제 주거 지역들에 있는 이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뭔가 좀 내가 좀 다른 먼 지역이 아닌 그리고 다른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닌 지금 정부에서 딱 제시한 우리는 공급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이제 이런 지역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추진돼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추진될 지역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상담 드렸는데 일단 1대1 대면 상담 진행해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왜 다세대 주택 투자가 아직도 유효한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인지 간략하게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 조금 더 깊게 상의해 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돼 있죠. 본부장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망설이시고 고민하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과연 이 시점이 맞는 것인지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과연 내가 가진 이 소액이라는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릴 테니까 이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투자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재개발과 관련돼서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